전 차주부터 쭉 관리해 오셨던 사계부가 다 적혀 있거든요. 참 이런 거 참 대단하죠. 본 영상에서는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구거리의 자동차 여행의 김종선입니다. 오랜만에 이 큰 카메라를 들고 가네요. 이 큰 카메라가 귀찮고 무겁고 하지만 그래도 이 화질 때문에 제가 들고 다니는데, 화질. 지금 이거는 와이프가 싸준 블루베리하고 파프리카인데 챙겨서 갑니다. 지금 시간은 5시 50분이고 안녕하세요. 목적지는 성남입니다. 성남에 개인 직거래 차량을 보러 가는데 산타페 CM 500만원에 올라와 있는 차량을 보시고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고객님께서 이 차를 구매하고 싶다. 그래서 뭐 이래저래 확인을 해보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네이버 카페에 올라와 있는 매물인데, 그 카페가 순수 개인이 잘 없거든요. 그 반업자, 일종 저 같은 사람이죠. 그런 분들이 차를 많이 올리는데, 뭐 누가 됐건 판매자가 어떻게 됐건 차만 좋으면 되고 적정한 가격에 구매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일단 가는 겁니다. 뭐 안 좋으면 내려오는 거고, 터미널에서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차 안 좋으면 바로 버스 타고 내려와야죠. 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화면이 조금 흔들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제가 돌아다니면서 뭐 영상을 많이 찍다 보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찍다 보니까 항상 영상이 많이 흔들리고, 최대한 인지해서 좀 최대한 덜 흔들릴 수 있는 영상을 찍겠습니다. 그러려면 정적인가 한마디로 가만히 서가지고 찍어야 되는데 최대한 그러려고요.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버스 시간 다 돼갑니다. 하늘이 지금 이쪽 지방은 비가 온다고 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우산을 안 챙겼는데, 우산이야 비 많이 오면 하나 사면 되는 거니까. 벌써부터 카메라가 무겁다. 이게 장거리 여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카메라 무게가 상당한 부담으로 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운동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소니 RX0 같은 카메라 중고로 요즘 같은 시국에 식품으로 못 샀고 그래서 샀습니다. 일단 직캠에서 정류에서 선산휴게소 상행까지 6시 15분에 출발하는 티켓을 끊었고, 선산휴게소 상행에서 성남휴게소까지 끊어야 됩니다. 네. 참 정신없네요. 지금 시간은 6시 3분이거든요. 저 시간이 4분 빠릅니다. 버스 도착까지는 한 15분 정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6시 15분 출발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정자에, 여기 정류소 앞에 있는 정자에 잠깐 앉아서 쉬었다 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하늘을 보니까 비가 오는데, 이쪽 지방에 경기도 쪽에 비가 올 것 같은데, 우산을 챙겨왔어야 되는데, 뭐 항상 이런 게 또 여행 아니겠습니까? 맨날 이럽니다. 뭐 맨날 안 챙기거나. 보자, 전국 날씨, 역시 서울 경기는 비가 오는데 그래도 다행히 나머지 아래쪽 동네는 괜찮네요. 이쪽으로 장마전선이 올라와 있는가 본데. 먹을 거, 가방 안에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주로 이제 카메라 촬영과 관련된 거, 여기 보면 이 작은 가방에 필요하면 꺼내서 할 수 있는 뭐 제
카메라, 그 다음에 도막 측정기 같은 거, 그 다음에 액션캠, 그 다음에 배터리 같은 거, 이런 거 여기 카메라에 다 들어있고, 이것도 무게가 엄청 무겁습니다, 사실. 그리고 항상 제가 배터리 들고 다닐 때는 이제 비행기를 탔을 때도 통과될 수 있을 정도로만 배터리를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래서 제가 배터리팩을 카메라에 달고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좀 무겁긴 하지만은 배터리팩은 배터리 하나로 보거든요. 안에 두 개가 들었지만 배터리팩, 그다음 요번에 위에 옷 같은 거, 그리고 뭐 나머지 기타 잡다구리한 거 그런 거 있고, 그다음 오늘 아침은 컨트라 베이스 커피는 어디 샀거든요, 미리. 그 다음에 파프리카, 그리고 블루베리, 이렇게 오늘 아침 거를 챙겼고, 나중에 버스 타고 가다가 으적으적 먹으면서 잠을 청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구매한 또 핀 마이크가 있는데, 마이크 품질이 좀 더 좋으려나 해가지고 핀 마이크 새로 하나 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오늘 복귀할 때 한번 인캠 영상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질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도 아침 공기가 제법 뭐 선선하다고 할까? 제법 상쾌하다고 할까? 그런 것 같습니다. 버스가 아직 올라오면 멀었고, 네. Make sure this is a safe and enjoyable journey for you all. Thank you. 선산역에서 도착했고요. 여기서 한성버스를 지금 55분이니까 8시에 들어오는 차가 있습니다. 그거 타면 되겠다. 네, 8시 차를 바로 환승을 해야 됩니다. 보자, 어딘가. 성리산, 저기 있네. 성리산 버스. 차를 달고 타야죠. 8시 차를 성남종합터미널에 도착을 했습니다. 성남으로 갔습니다.
네, 이곳은 성남 종합터미널입니다. 이제 판매자분은 이곳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판매자 좀 되면 될 것 같고, 지금 여기는 비가 제법 많이 내리네요. 야, 이 우산을 사야 되나? 일단 판매자분 오신다 하셨으니까 오시는 거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거 택시 타는데 이쪽으로 오기로 하셔가지고 차가 딱 도착하면 바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비가 또 굵어졌네. 세금 주신 분들이요? 네네. 있기는 한데 돈을 줘야 돼. 그쵸. 근데 쉬워요 하기. 저도 잘 압니다. 혹시 몰라 도장을 가지고 왔지만 제가 해보고, 그냥 이게 지자체마다 인감이 있어야 되시는데? 인감 필요 없어요. 인감 필요 없어요? 네, 필요 없어요. 그 선생님 본인이 그것이 저 아버지 인감 갖고 왔는데. 그거 상관없어요. 공동면이어가지고. 상관없어요.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대응을 맡깁니다. 네. 지자체마다 약간 이게 요구하는 정도가 수준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먼저 일단 차는 생각보다 아주 깨끗합니다. 타이어도 새 거네요. 돈 들어갈 거 없다고 제가 장담을. 네, 깨끗하네요. 전 정말. 보통 이제 이 연식들이 부식이 이제 하나도 그런 것도 없고. 저 이거 판다고 아버지하고 엄청 싸웠어요. 그러게요. 왜 파십니까? 차가 4대예요. 네. 솔직히 좀 아깝다. 빈말이 아니고 차가 정말 깨끗하네요. 이런 건 꺼내지도 않으셨구나. 7인 승고. 예, 상관없습니다. 예, 제가 가다가. 근데 차를 보니까 이 차는 지하철 차량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안 돼요. 예, 그렇네요. 차 자체를. 예, 그렇네요. 차는 아주 깨끗하네. 솔직히 이게 연식들이 혹시 그러게요. 진짜 이건 사시는 분이 잘 사시는 거예요. 이게 쇼바 차가 너무 좋네. 차가 너무 좋네. 타이밍은 한번 할 때가 됐고, 연료 펌프도 연료 필터도 냉각수 색깔도 괜찮고, 엔진 오일은 한번 당연히 이제 교환해야 되는 거니까, 혹시 최근에 언제 교환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본 거 같네요. 네네네. 차가 좋네요. 엔진 소리도 보니까. 네네. 돈을 들여서 탔다는 게 보입니다. 일단은 금방 끝납니다. 보니까 이 차는 복잡하게 볼 거 없는 차라서. 에어컨 잘 나오네.
네네네네. 네네네네. 근데 실차 보시도 아직 이래서 대회는 이게 하는구나. 저는 직거래만 해가지고. 아, 네네. 저 또 이게 영상 찍어가지고 유튜브로 다 올라가는데, 영상 찍어가지고 유튜브로 다 올라가고, 아 그래요? 예, 이거 아 수수료 얼마나? 저는 근데 사실 그렇게 안 받으면 경비나 이런 게 안 나오죠. 예. 시간은 뭐 예. 왔다 갔다 하고. 근데 따지고 보면은 사실 대행을 하면, 그러니까 그 탁송을 맡기면 뭐 탁송비가 보면 여기가 이제 판금이 있는데, 판금이 있는 데는 여기 누가 뜯어보시긴 했네. 혹시나 이게 여기 잘려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긴 해야 되거든. 한번 차를 한번 누가 보고 가셨나 보네요. 아니요 아니요. 예, 이건 아예 뭐 손도 안 된. 그냥 판금 보세요. 예, 그냥 도장만 했네요. 그러니까 그 부품값 보셨잖아요. 네네. 그게 있다면, 그러니까 도장을 했다면 혹시나 어디서 잘렸는지를 보긴 해야 되네. 예. 그래서 보는 거고. 그냥 올라가시죠. 판에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기타 잘 나오고. 여기 배터리가 없는가 보네. 그거 말고 그거 보조 키웠는데 그게 나갔나 보네. 네네. 아 이걸로 아, 네네. 감사합니다. 와, 키도 엄청 깨끗하네요. 보조 키는 뭐 거의 건들지 않았어요. 네네네. 아, 네, 지금 이전하고 있고 대행을 맡겨놨습니다. 참 아주 깨끗하네요. 네, 이제 이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일단 차량 소개는 조금 이제 저기 판매자분 회사까지 좀 모셔다 드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차량 소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시죠. 네, 트렁크입니다. 7인승이기 때문에 뒤쪽에 의자가 있고요. 보면 이렇게 한번 자세히 한번 보면 차가 전반적으로 사용감이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사고는 당연히 없는 거고, 그리고 휠이나 타이어의 상태, 이게 CLX 등급이라 그렇게 좋은 등급은 아닌데, 넥센 산타페 CM 2008년 12월 등록된 차량이고, 등급은 CLX입니다. 신차 가격은 2,520만원 정도 되는 차량입니다. 사고는 없는 차량이고, 우측 뒤 문짝 판금 도장, 그 다음에 판금까지는 아닌 듯, 판금 도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뒤 팬더 판금 도장으로 예상되는 그런 수리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차량 연식이나 주행거리 대비는 매우 우수한 수준이고요. 현재 주행거리는 16만 6천 킬로 정도 탔는데, 산타페 CM은 사실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많이 경험해 보신 그런 차가 아니실까라고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일단은 열쇠도 다 두 개가 있고, 키가 상태를 보면 이 차가 이제 얼마나 험하게 탄 차는 아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로 이런 볼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첫인상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보면 차는 잘 관리되어 왔던 차량임을 알 수 있습니다. 2열 공간인데, 2열 공간이 뭐 이렇게 리클라이닝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 실내 공간은 뭐 중형 SUV답게 저희가 기대하고 인지하는 정도의 실내 공간을 보이는 듯 하고, 뭐 이쪽에 2열 에어벤트도 있고, 네, 전반적으로 아주 좋은 수준이고, 뭐 트렁크도 넓고,
산타페 CM은 매우 잘 나온 차 같아요. 저는 산타페를 타보지 않았습니다. CM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는 성남인데 가면서 촬영을 좀 더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뒤쪽 문짝과 그 다음에 뒤쪽 핸더가 제도당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판금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다 괜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16만 6천 킬로를 탔고요. 특별한 뭐 옵션이라고 할까 이런 거는 없습니다. 뭐 기본적인 에어컨 이런 거 잘 나오고 이게 AM으로 돼 있어. 네, 기본적인 기능들은 문제가 없고 뭐 생각보다 뭐랄까요, 우리 중형 SUV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갖춘 그런 차량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 뭐 지금 개인 직거래를 하셨는데 가격이 상당히 매력적이고 상태에 비해서는 매우 좋은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전 차주부터 쭉 관리해 오셨던 차계부가 다 적혀 있거든요. 참 이런 거 참 대단하죠. 네, 출발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디지? 성남입니다. 성남시이고요. 목적지는 부산입니다. 이 차는 뭐 방금 제가 보여드린 2008년 12월 출고된 산타페 CM이고 현재 컨디션 상당히 괜찮습니다. 일단 뭐 주행거리나 혹은 차량 가격 대비 매우 괜찮은 수준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고, 특히 뭐 실내외 깨끗하고요. 하체는 뭐 전반적으로 괜찮은데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올 조인트, 로우암의 유격이 없지는 않는데 뭐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해야 된다 뭐 이 정도는 아닌 듯합니다. 여기 뭐 도심에 뭐 이런 데가 있네요. 잠시 후 일단 가야 될 목적지는 370km가 남았습니다. 뭐 사실 성남이라고 하지만 수도권 서울하고 뭐 진배 없는 그런 아주 먼 곳 같고, 차는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차는 2.0 산타페 CM이 2.0 현대 T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고, D 엔진은 VM 모토리라고 하는 디젤 엔진을 전문으로 하는, 디젤 엔진을 전문으로 하는 까지는 모르겠지만 VM 모토리 엔진은 블럭을 쓰고 있습니다. 내구성이 좋고 이전 산타페부터 계속 써왔던 차량이죠. 엔진이고 이후 이제 VGT로 이제 터빈이 개량되면서 출력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어 있죠. 이 차는 이제 유로 경유 4등급 차량입니다. 아직까지는 제재를 받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디젤 경유 노후차 제재를 500m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단천대학교 저도 카이런 얼마 전에 산 거 5등급 차량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행정적으로 운행 제한을 당할 수 있는 차입니다. 그래서 그게 점점 지자체 확대되고 있고 해서 저는 매연 저감 장치를 장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속 편하게 타고 다니는 생각이고 차 상태 좋아서 좀 더 탈 생각이거든요. 이 차도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제재를 받아들여야 될 그런 차량이지만 뭐 저감 장치 달면 되죠 뭐. 아무튼 차는 아주 준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마음에 듭니다. 일단 실내외 청결도는 아주 우수하고요. 그 다음에 뭐 실내 공간도 이제 중형 SUV답게 준수하고, 전반적으로 상태가 아주 좋다라는 게 첫인상이고, 단점을 꼽자면 이제 그 타임벨트 작업이 아직 되어 있지 않다는 점, 그 다음에 이 마운트, 엔진 마운트를 한번 또 교환할 때가 되어 간다는 점, 외벨트도 이제 많이 경화가 진행되어 가지고 타임벨트 작업할 때 같이 교환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점. 그 정도 뭐 이게 차 연식이 있으니까 뭐 이 정도의 정비를 하고 타고 다녀야 되는 차죠. 그런 면에서는 납득 수긍 가능한 수준이고, 네, 엔진의 진동 감색은 전형적인 구형 산타페 1세대 산타페에서도 느낄 수 있었던 계속 익숙한 그런 300m 앞 청남 느낌입니다. 좀 아쉬운 점은 타이어가 지금 윈터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요. 참 아무 생각 없이 봤네. 왜 이렇게 트레드가 두껍나 깊나라고 보니까 윈가드가 들어가 있네요. 윈터 타이어. 타이어는 교환을 글쎄요. 이거는 뭐 고객님하고 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저라면 교환을 하고 탈 것 같은데, 네. 그 다음에 뭐 누유나 이런 부분은 없고, 지금 스티어링이 약간 이제 스티어링 센터에서 약간 작동을 하면 약간의 뚝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웜교, 렉앤피니어 그쪽에 이제 웜교에서 이제 나오는 느낌인 것 같은데, 뭐 괜찮네요. 괜찮습니다. 문제될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 1km 앞 7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뭐 성남시는 보니까 저는 성남시를 이 시내를 이렇게 들어와 보기는 처음인데 제법 녹지 형성이 잘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나무들도 많고 또 도로도 정비도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네. 교통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네, 지금 조금 타봤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괜찮은 수준입니다. 지금 이제 속도 80km인데, 올라오는 느낌 좋고 괜찮은데, 이제 악셀을 온 오프 할 때, 악셀을 오프했다고 온 하는 시점에 약간의 뚝 쿵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유격이 느껴지거든요. 이게 미션 마운트입니다. 이거 미션 마운트, 그리고 엔진 마운트. 아까 마운트를 봤을 때 마운트가 좀 오래되어 보였거든요. 이 차는 이제 엔진 마운트하고 미션 마운트 풀 교환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똑같이 이제 고객님한테 전해드릴 겁니다. 뭐 마운트 교환하고 타시면 이런 충격들은 해소가 될 거고, 조금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 그런 약간 충격이긴 한데 전 느껴지네요. 뭐 그 외에는 뭐 흠잡을 데 없다, 주행감 매끄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엔진 컨디션 좋습니다. 엔진 컨디션 좋고, 브레이크 할 때, 제동할 때 올라오는 감각들도 좋고, 조향의 느낌도 아주 좋고, 뭐 이때 당시만 해도 뭐 유압식 타입이 기계식 타입이었으니까
생각해보니까 제 차도 09년, 08년 이때 만들어진 현대기아 차들이 제법 만듦새가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감 면에서 말이죠. 질감 면에서 주행 질감도 생각보다 괜찮고 이때 산타페가 생각보다는 전 산타페 CM 오너가 아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하체가 단단합니다. 예, 마냥 무르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1km, 90km 구간 단속 중. 그래서 주행 안정성이 상당히 훌륭합니다. 초월 톨게이트를 들어갑니다. 합동 통일부는 북한이 미국에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이 러시아 이스칸데르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새로운 방법. 경기도는 제가 지리를 하게 하면 지리를 알 수가 있는 동네가 아니죠. 너무 표를 놓칠 뻔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 두 발의 중장거리 탄도 지금 시간 1시고요. 346km. 배가 슬슬 고프네. 또 배고픔 타령. 제가 항상 보면 맨날 배고프네. 날씨가 좋네 마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장거리 여행을 하다 보면 피하겠다는 것과 좀 천편일률적이지 않습니까? 고속도로를 올리고 뭐 이렇게 정속 주행을 해서 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보이는 게 뭐 날씨 뭐 그다음 배고프다 뭐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가다가 적당한 한 중분의 6 정도 내려가면 밥을 먹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게 무슨 고속도로인지 모르겠어요. 처음 와보는 고속도로라. 북여주 IC 방면으로 길을 갈아탔습니다. 이쪽은 정말 처음 와봅니다. 이쪽이 동부 경기인가? 1차로로 주행하세요. 서부 경기인가? 여기 톨게이트 통산을 하는 곳인가 보네. 잠시 후 왼쪽 도로입니다. 1차로로 주행하세요. 좌측으로 양평 여주 방면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고속도로가 쫙 연결되어 있지 않나 보네요. 경기도는 비출기가 점점 굵어지고 있습니다. 참 경기도는 참 신기한 동네인 것 같아요. 이 수도권은 완전 막 대도시인데 조금만 벗어나면 시골이에요. 500m 좌측. 참. 오른쪽 도로입니다. 오른쪽 차로로 주행하세요. 여기서 다시 왜 공사를 이렇게 해놨지? 그냥 연결되게 하면 안 되나? 왜 IC를 타게 잠시 해놨지?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오른쪽 요즘 차로로 같은 주행하세요. 도로망이 잘 이어져 있는 요즘 같은 우리나라에서 조금은 비상식적이네요. 확실히 이게 요즘 엔진들에 비해서 조금은 질감이 거치네요. 반대까지 직진입니다. R 엔진보다는 확실히 회전 질감이 조금 거친 느낌이 있습니다. 디젤들은 아무래도 이제 전부 이제 고압 분사, 그러니까 압이 연료를 고압으로 쏘고 또 그 연료 분사 자체를 이제 인젝션을 정밀하게 제어하느냐, 이게 그로 인해서 이제 매연이라든지 그다음에 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향상이 되어 있죠. 한마디로 그렇게 이제 성능 제어 기술이 발달했고, 요즘 차들은 특히 디젤은 출력도 잘 나오고 연비도 잘 나오고 하는데, 요즘에 이제 환경 규제라고 하는 이제 복병을 만나가지고 정책적으로 지금 아주 힘든 그런 시기를 맞고 있고, 앞으로는 점점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윈터 타이어라서 확실히 이제 얘가 춤을 추네요. 트레드의 홈 깊이가 깊고, 타이어가 확실히
tum을 좀 춥니다. 고속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윈터 타이어가 주행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천천히 타고 다니는 건 괜찮은데 좀 운전 스타일이 조금 이제 조금 시원시원하게 좀 악셀을 가져가는 스타일이라면 사계절 타이어로 교환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와, 지금 비가 미치겠다.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 있을 때 하룻밤에 비가 내리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거에 이 정도 내리는 거에 한 서너 배 정도 막 쏟아지더라고. 팬티만 입고 나가가지고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막 물 퍼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비가 오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이 오면 또 피해 입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여기는 경기도 여주시입니다. 여주시고 사고가 났나? 사고는 아닌 것 같은데. 비가 많이 온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비 오는 날씨를 좋아하고 그래서 뭐 좋네요. 뭐 이렇게 막 비 오는 때 비 오는 날 드라이브 하는 게 좋습니다. 좋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 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난리가 난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80에서 한 110km 사이를 지금 계속 주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비도 지금 연비가 이때만 해도 110km 박스형 단속 평균 연비 측정이 안 되는군요. 남은 주행거리만 나오네. 지금 연료 절반 정도 남았는데, 절반 약간 위에 남았는데 460km를 갈 수 있다라는 거 보니까 연비는 15km 이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듯 합니다. 괴산휴게소 좀 지나서 문경휴게소 정도 가서 그럼 너무 늦는데 괴산휴게소를 들렀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오고요. 잠시 후 110km 박스형 와, 여기가 괴산도 왜 괴산일까? 지명이 이제 있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일단 지명에 산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산이 많다는 의미죠. 확실히 산이 많습니다. 괴산, 괴자가 무슨 괴자지? 확실히 이제 여기 괴산, 문경 이쪽은 고산지대고 산이 많아요. 산이 많다. 괴산, 괴랄한 산들이 많다. 즉 산이 험한 동네라는 뭐 대충 그런 의미겠죠. 휴게소를 들어가겠습니다. 뭘 사 먹어보지? 확실히 금요일 오후라 그런지 차들이 적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로 주차를 하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차가 이제 연식이 있다 보니까 약간의 유격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니까 볼 조인트나 로어암 쪽에서도 약간의 유격이 느껴지고, 그리고 스티어링 샤프트나 혹은 그 렉 앤 피니언 쪽에서도 약간의 유격이 느껴지는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이 정도는 뭐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다녀오겠습니다. 네. 휴게소에 그 카드 인터넷 오류가 나서 카드 승인이 안 나가지고 제가 현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현금 찾아갔는데 다시 막 승인이 카드 인터넷 연결이 돼서 카드로 우유도 사고 커피도 사고 그랬습니다. 저기 산 보십시오. 이게
아, 이게 괴산이 많네요, 그죠? 괴산답다. 저기, 아, 멋지네요. 영업기업이 있습니다. 영업소. 예를 들어서 우리 은행도 영업기업이죠. 당연하죠. 뭐 CU 같은 거. 네. 뭐 여러 많은 이 수익 부자재 공급자 이런 네, 여기는 영덕 당진 고속도로입니다. 이곳은 경북 구미시이고 그저께 이 상행으로 갔던 고속도로네요. 3GT를 타고 제천으로 갈 때 이 고속도로를 타고 갔었습니다. 남은 거리는 160km입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 지금 중부 지방에 지금 비가 많이 오는데 다행히 이제 남부 지역으로는 괜찮고 금요일이라 많이 차가 막히지 않겠나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안 막히고요. M5 제가 저 F10 M5가 저희 드림카인데 멋지네요. 이곳은 지금 핸드폰 내비에 행정구역이 안 나오니까 항상 여기가 랜드마크 같은 곳이더라고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능선이라고 해야 되나? 능선이라고 뭐 저기 멀리 보이는 그 산의 그림들이 한편의 수채화 같은 느낌이지 않습니까? 보면 쫙 뒤에 그라데이션이 쫙 돼가지고 정말 잠시 후 대한민국 분기점이 있습니다. 한편의 수채화를 보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항상 올 때마다 군위는 항상 그런 멋진 장관들을 선물해주는 것 같습니다. 500m, 100km 박스형 단속 네, 구간입니다. 역시 이제 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또 그만큼 선택을 받았던 차는 다 이유가 있구나. 또 차는 이렇게 만들어져야 잘 팔리는구나 라는 게 몸소 느껴집니다. 네, 차는 이렇게 만들어져야죠. 지금 오토에어 컨디셔너가 제가 지금 22도의 오토를 켜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그것이 이 차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 차가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느낌, 그냥 22도에 맞는 온도의 바람이 나오는 게 아니고 찬바람이 나왔다가 더운 바람이 나왔다가 찬바람이 나왔다가 더운 바람이 나왔다가 약간 그런 느낌으로 22도를 지금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22도에 맞는 바람이 나오는 게 아니고 온도에 이제 나오는 바람의 온도의 편차가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거는 그렇게까지 유쾌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 차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산타페 이 시스템 자체가 이럴 수도 있고 그 자세히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약간 느껴지고 이 멤버 부싱의 유격이 조금은 느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주행거리가 16만 킬로 10년이 넘었고 16만 킬로를 주행한 차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신차 대비 이제 그런 부싱들의 유격이 없다고는 볼 수 없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 소나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멤버 부싱 갈아야 되거든요. 제 거도 약간 소리 나는데 유격도 있고 따지고 보면 제 차보다 좀 더 오래된 차니까 당연하죠.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씩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시기이죠. 중고차, 10년 된 중고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받아들이고 이렇네, 수리할 때 됐네 해서 믿을 만한 정비소에 맡겨서 정비를 받고 또 다시 기분 좋게 이렇게 타는 거죠. 그렇지 않고 뭐 손 안 대고 정비 안 하고 천년만년 탈 수 있는 차는 대한민국이란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고 오히려 수입차들이 훨씬 저는 개인적으로 수입차들이 오히려 그런 자잘하게 이제 시간을 내고 돈을 들여가지고 정비를 좀 더 신경 써서 하지 않으면 그런 아주 날카로운 성능 유지가 잘 안 되는 게 오히려 수입차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차들은 한편으로는 내구성이 참 좋은 차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고성능 차들, 그러니까 고성능 차의 정의를 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 고성능 차들은 메인터넌스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아주 날카롭고 짜릿한 그 성능들이 잘 유지가 됩니다. 현재 시간이 4시 7분이고 남은 거리는 129km가 남았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아니네, 차 약간 막히는 거 생각하면 한 2시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좀 많이 남았다. 타이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 차는 윈터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고 지금 타이어 트레드 홈이 거의 8mm, 9mm 정도가 남았습니다. 정상적인 사계절 레디얼 타이어보다 신품보다 타이어 트레이드가 더 깊게 남아있는 그런 타이어입니다. 그게 그도 그럴 것이 이 차는 이 타이어는 윈터 타이어이기 때문인 것 같고 이제 그런 트레드의 형상과 성격을 가졌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현재 차가 롤이 많습니다. 직진 안정성이 떨어지고 이렇게 차가 이렇게 롤이 있는데 타이어 아무래도 이제 타이어가 쉽게 말하면 그 굽이 높기 때문에 굽이 높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좌우 앞뒤 좌우에서 이렇게 움직임을 받는 거죠.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데 이거는 레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이스 특히 원메이크 전을 해보면 지정 타이어를 쓰거든요. 주최 측에서 지정해준 타이어를 쓰는데 그 레이스를 해보면 차가 새 타이어를 끼우면 보통 우리가 새 타이어가 가장 성능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타이어 그립은 어느 정도 벗겨지면 조금 벗겨지면 이제 최대 그립이 나오는데 이 홈이 깊으면 차가 일단 외경이 크겠죠. 타이어 외경이 크면 외경이 큰 것보다 외경이 적은 게 훨씬 더 그 랩타임 단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경이 크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굽이 높단 말이죠. 그리고 이 외경 굽이 높은 트레드가 많이 남은 타이어가 핸들링이 좀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조향을 했을 때 조향을 하면 이 기계 장치가 이 조향 장치가 저기 타이어까지 피드백이 느리다고 해야 되나? 반응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성능으로만 보면 제조되지 얼마 안 되었으면서 트레드의 홈이 한 50% 정도 남은 그 정도 타이어가 가장 최고의 성능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새 타이어보다. 그래서 원메이크 차들 보면 새 타이어 끼우고 들어가면 다른 차보다 느리고 타이어가 어느 정도 잘 깎여 있는 타이어는 랩타임이 엄청 빠릅니다. 제법 유의미하게 차이 납니다. 지금 좀 차를 타고 와 보니까 사실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차 이제 우리 산타페 혹은 소렌토 우리나라에서 출시되는 국내 제조사 즉 현대기아 자동차 에서 만드는 SUV가 매우 경쟁력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마칸, 포르쉐 마칸을 잠깐 타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포르쉐 하면 프리미어 스포츠 카를 만드는 차 메이커지 않습니까? 마칸 좋은데 차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 차가 안전운행 하세요. 7천만 원부터인가? 그런데 사실 이 대중차 산타페는 뭐 그냥 일반적인 중형 SUV 카테고리 가격 대비
가치는 매우 좋은 차가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차 이 정도 수준이면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가 너무 우리나라가 그 자동차 메이커, 그러니까 즉 우리나라는 국내 생산을 하고 있는 자동차 메이커를 갖고 있는 나라란 말입니다. 몇 나라 안 돼. 그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가 몇 나라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사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그것도 세계 5위권의 메이커를 갖고 있는 나라의 국민으로서 눈높이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100km 구간 단속 신청입니다. 눈높이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매우 좋은 차라고 생각합니다. 산타페. 뭐 크게 하나 부족함이 없는 차 같습니다. 뭐 저기도 산타페, 맥스크루즈면 네. 맥스크루즈를 보고 산타페라고 오해해서 미안하지만 저 맥스크루즈는 해외에서 그랜드 산타페로 팔리는 차입니다. 산타페입니다. 산타페. 구간 단속 신청입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정말 가격 대비 이런 차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매우 충실한 차 아닌가? 충실한 차. 공간에도 충실했고 성능에도 충실하고 뭐 디자인, 뭐 옵션. 저는 지금 이 차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산타페라는 자동차라는 것 자체를 그 시대를 잘 반영하고 있는 정말 대표 중형 SUV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의 이 대표 SUV는 충분히 세계 시장에 경쟁력이 있는 차가 아닌가. 네, 그런 의미에서 산타페는 정말 가성비가 좋은 SUV구나라는 것을 100km 새삼 이 구형차를 타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산타페 TM 2.0 가솔린 터보 엔진 차량을 잠깐 타본 적이 있는데 뭐 옵션이라든지 뭐 디자인이라든지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차구나 그런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비단 이 산타페뿐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차들, 현대 기아 차들이 실제로 미국이나 혹은 유럽에서 많이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럭셔리 브랜드의 포지셔닝을 잡지는 못했지만 현대 자동차 하면 대중차의 이미지가 강하고 실제로도 그런 포지셔닝, 가격 경쟁력을 가져가고 있는데 실제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세계 5위권, 6위권 뭐 이러니까 그 정도로 경쟁력이 있는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이 분명히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 앞에 이제 볼보 XC60이 지금 가고 있는데 저런 차보다 직접 비교를 하면 물론 뒤처지는 면이 있겠지만 그래도 가격 대비 가치는 오히려 훨씬 더 높지 않느냐,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고, 특히 뭐 요즘 들어서는 저기 올류 소렌토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러한 느낌이고. 네, 지금 여기는 통도사 휴게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뭐 경부고속도로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모두 아주 익숙한 그런 고속도로이죠. 그런 경부고속도로가 불과 몇십 년이죠. 50년? 네, 그 정도 됐겠네요. 이제는 갈래갈래 줄기줄기 고속도로들이 많이 생겨서 생각보다 경부고속도로를 많이 접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몸소 느낄 겁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인데 생각보다 다녀보면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탈 일이 별로 없고 잠깐 다른 도로를 타기 위해 잠깐 들렀다 가는 고속도로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발전이 되었다는 의미고 또 복잡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참 재밌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울산으로 가려면 여기 어디서 빠져야 되는데 1km 지금 남한국도 그 저기 거리는 57km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고, 지금 연비가 보자, 기름, 교통사고이 되고요. 네, 기름 생각보다 연비 엄청 좋은 듯 합니다. 생각보다 연비는 뭐 기름 연비를 굳이 뭐 언급을 드릴 필요 없이 1km 과속 이 D 엔진이 제 기억으로는 한 10km 초반대 정도가 나오면 잘 나온다는 느낌이었는데, 아무튼 시내 연비가 그렇게 좋으리라 기대는 하지 않지만 장거리 연비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좋다라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이 연비가 좋다는 게 매우 중요하죠. 일단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기름 적게 먹는 거 중요한 부분일 테고, 두 번째로는 차량의 컨디션, 그 뭐 가솔린이든 디젤이든 연비가 매우 현격하게 떨어지는 차는 기름을 많이 뿌린다, 그렇단 말은 공연비가 맞지 않다, 그럼 뭔가 차가 정상 컨디션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비가 좋다 하는 거는 어쨌거나 좋은, 반가운 그런 소식입니다. 실제로 네, 생각보다 제가 이 차에서 지금 많이 얻어가는 만족감은 승차감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승차감이 어떤 위화감이 느껴진다거나 어느 특정 부분에 치우쳐져 있다거나 이렇지 않고 매우 중립적인 승차감을 보여주는 것 같고, 성능과 그 다음에 안락함에 그 경계선에 잘 머물러 있는 그런 승차감을 구현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약간 놀라울 정도로 아주 안락하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고, 또 그런 안락하다고 하는 느낌을 받는 또 다른 요인 중에 하나는 이 바로 안정적인 이 소양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네, 지금 이제 양산에 거의 다가가는데 이쪽은 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빗방울이 약간 흩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날씨가, 제가 지금 성남부터 지금 쭉 횡단을 해서 우리 내륙을 쫙 횡단을 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참 날씨가 변화무쌍하다, 다채롭다 느낌을 받고 있고, 조금 이게 확실히 디젤차 그런지 조금 장거리 타고 내려오니까 약간 차가 좀 질이 난다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살짝 들거든요. 그래서 차라는 이 기계는 적당히 타줘야 제 성능을 발휘한다 이렇게 생각되고, 좀 출발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차가 좀 더 부드럽고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만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1톤 화물차를 많이 타시는데, 저도 제일 처음에 운전 배웠던 차가 이제 1톤 포터 수동이거든요. 그래서 그 차는 장거리 진짜 한번 타고 오면 차가 정말 부드러워집니다. 또 저희 그 시골이, 아버님 고향이 강원도 강릉이라서 그 포터 가지고 한번 시골 다녀오면 아주 차가 잘 나가고 또 부드럽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네, 이제 부산 아니죠, 김해 대동 IC에 도착했습니다. 저쪽 보이는 저기 구역들은 부산시 북구 그리고 서산구 일부가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 대동 IC는, 근데 여기 대동 IC에서 내리면 제가 일이 없을 때, 출장이 없을 때 있는 게러지, 와인더스 게러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동 IC 내려가지고 얼마 안 됩니다. 한 10분도 안 가면, 한 5분 정도 가면 제 게러지가 나옵니다. 이쪽은 서부 경남이고요. 동부 경남은 서부산, 동부산은 해운대 쪽이죠. 이쪽은 서부산 반대쪽입니다.
18,800원이네요. 1,500원 하면 약 2만원 정도의 성남에서까지 약 2만원 정도의 도로비 지출을 했습니다. 뭐 저는 많이 다니니까 좀 둔해져 있는데 오랜만에 이제 고속도로 올리는 분들은 아 많이 비싸졌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로비. 차 상태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부식류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식류들이 좀 유격이 있습니다. 미션 마운트도 마찬가지. 미션 마운트도 일종의 부싱이니까요. 미션 마운트 그 다음에 멤버 부싱. 이 멤버 부싱이 이 차가 플랫폼이 그러고 보니까 이 차 플랫폼이 TG 뭐 이런 거 똑같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멤버 부싱은 이쯤 되면 유격이 생길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타임벨트 정리해볼까요? 타임벨트, 겉벨트, 그리고 보자. 또 뭐였지? 타임벨트, 겉벨트, 엔진 마운트, 미션 마운트, 그리고 멤버 부싱 5개 정도. 저 같으면 그 정도는 정비를 하고 탈 것 같아요. 그 정도 하면 한 100만원 가까이 나올 것 같은데, 뭐 차를 이 가격에 사서 100만원 정도 들여서 타야 되느냐? 들여야죠. 돈을 들여야죠. 물론 이 상태로 그냥 타셔도 되죠. 하지만 돈을 들여야죠. 돈을 안 들이고 타면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고, 다시 돈을 들여가지고 정비를 하면 다시 컨디션이 올라가가지고 훨씬 더 안락하게 이 차를 소유하는 동안에 안락하게 타실 수 있는 거죠. 네, 입이 방정이라고. 하기야 여기 이 도로가 안 막히기를 바라는 거는 그냥 저의 오른쪽 도로 희망 고문이죠. 여기는 항상 막히면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도 지금 시간 대비해서는 차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 본격적인 퇴근 시간이 아니죠. 5시 30분이니까. 네, 이제 14km가 남았고 여기 사고특 쪽으로 내리면 쭉 가면 이제 목적지가 나옵니다. 다행히 부산은 그렇게 비가 많이 내리진 않네. 예전에 이제 이 길이 이게 여기 강변대로 500m, 무슨 대로지? 네, 강변대로죠. 여기 예전에 제가 한창 이제 총각대 튜닝 뭐 당시에 투스카니 같은 거 탈 때 이쪽으로 이제 실차 매핑하러 정말 많이 왔었습니다. 여기서 막 제가 운전하고 옆에서 이제 튜닝샵 매핑하시는 매퍼분께서 사장님께서 노킹 그 저기 뭡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소리 이어폰 꽂고 막 노킹 소리 들어가면서 막 노트북에 실시간으로 맵 데이터 잡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 그런 장소입니다. 벌써 그게 2000년대 2004년 뭐 이럴 때니까 오래됐네요. 15년 전 얘긴데, 그 뒤로 제가 차를 제법 많이 바꿨죠. 마음에 바꿨는데 뭐 주로 수압된 차, 엔진 수압된 차, 배기량 높은 수압된 차 많이 탔었고, 뭐 베타 엔진 계열들 차도 많이 타봤고 그렇습니다. 여기가 500m, 70km 박스형 강변대로. 구간입니다. 네, 차는 지금 딜리버리 완료하였습니다. 일단 오늘 거래를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아주 좋게 기분 좋게 산타페와 함께 성남에서 부산까지 도착했습니다. 믿고 거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저는 이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고객님하고 이제
차 전해드리고, 오늘 고객님 뵙고 가지 못했어요. 차는 여기 주차해 놓고 이제 저는 복귀할 거고요. 고객님 얼굴을 못 뵈서 조금 아쉽고 죄송하지만 아마 곧 뵐 것 같습니다. 곧 뵐 일이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여기 공기 좋은 하단 당리동인데 여기서 이제 집으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시원한 여름 보내시고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낙동강 문화가? 잠깐만, 뭐 잘못 내린 것 같은데? 아이고, 아 진짜